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랜만에 엑셀로 부자되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다름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도전을 시작했던 26주 풍차 돌리기 적금으로 1년에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돈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차곡차곡 이뤄간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여러 위기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나름 습관이 되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00만원이라는 꽤 많은 목돈이 통장에 쌓여있는 걸 보니까 뭐랄까 살짝 놀랍기도 하고요.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을 활용해서 1000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원을 만들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직접 제가 실천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구독자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도 한번 26주 적금 1000만원 만들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26주 풍차 돌리기 적금 활용법 영상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 링크는 제가 우측 상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적어도 끝을 볼 확률이 절반은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작조차 안 하면 확률은 0%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1000원 적금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적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1000원만 있으면 쉽게 스타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가입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일도 없고요.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나도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이게 시간 내서 은행도 찾아가야 되고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통장도 개설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귀찮잖아요. 보통 이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죠. 헌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용 은행이라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누구나 바로 스타트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저축법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기 보시다시피 1주차에 1000원, 2주차에 3000원, 3주차에 6000원, 이렇게 초기에 시작할 때 저축액의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적금이 엄청 몰리는 보릿고개 시기가 오면 너무 많은 목돈이 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맞습니다. 원금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1년에 1000만원을 여러분들이 모으시려면 꽤 많은 목돈을 원금으로 납입해야만 모을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1000만원을 단순하게 월로 나누면 당장 첫 달부터 한 달에 약 80만원가량을 적금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매월 80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장 내일 친구와 저녁 약속도 있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옷도 결제를 해야 되고요. 이달 들어올 카드값도 내야 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봐도 한 달에 이 정도 여유 자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적은 금액밖에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작조차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납입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을 증액식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초기 부담이 적어서 일단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초반에 워밍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저축 습관도 들이면서 동시에 지출 관리를 통해 조금씩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보다 손쉽고 재미있게,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넛지란 이렇게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른바 강요나 강압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는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 넛지가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볼게요. 수백 명의 실험자들을 극장에 모아놓고 영화를 한 편 시청하게 했습니다. 이때 정말 맛이 없는 팝콘을 한 통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분들은 당연히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이 실험의 진짜 제목은 단지 큰 통이 더 많은 팝콘을 먹게 할까 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쪽만 맛있는 팝콘을 나눠준 건 당연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랍게도 큰 통에 들어있는 팝콘을 받은 실험군이 50%나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를 넛지 이론 중에서 선택 설계라고 하는데요. 구조를 살짝 비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설계 기술을 말합니다. 자, 제가 소개했던 26주 적금 풍차 돌리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법을 영상으로 처음 소개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카카오 계좌를 개설하고 도전을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정말 되겠어? 뭐 혹은 중간에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해야 돼서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라던가 야, 이게 뭐야, 통장 몇 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세팅 좀 해놓는다고 안 모이던 돈이 갑자기 모이겠어? 뭐 이런 식의 반응까지 있더라고요. 이 넛지 이론의 핵심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의 기술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지가 뛰어나신 분들이야 내가 직접 하나하나 관리 잘해서 목돈을 모을 테야,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올바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부드러운 힘, 즉 넛지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이 정답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따질 시간에 일단 한번 시작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도저히 납입액을 채우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적어도 몇백만 원은 여러분들 통장에 쌓여 있을 테니까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매주 진행 상황을 리체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존에도 풍차 돌리기 적금은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적금이라고 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죠. 헌데 카카오 26주 적금은 매주 납입을 해야 되고 또 매주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텀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귀찮기도 한데요. 반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매주 내 저축 플랜의 진행 과정과 변화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연적으로 통장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축과 지출의 경각심 또한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매주 한 번씩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시각각 바뀌는 숫자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방법 역시도 불어나는 금액이 눈에 보이니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뜻하지 않은 혜택들도 많이 얻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마트 특판 적금 같은 경우 주차마다 적금 납입에 성공하면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꾸러미를 줬었는데요. 이 혜택이 꽤나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근처 이마트에서 이 쿠폰들을 거의 꼬박꼬박 받아서 다 썼던 것 같고요. 솔직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금리 혜택으로 큰 혜택을 얻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서 이런 쿠폰이나 적립금 혜택이 거의 10만원 가까이나 되다 보니까 꽤나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켓컬리 특판 적금도 출시가 됐었죠. 이때도 한정판 머그도 받고요. 마켓컬리 쿠폰도 쏠쏠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26주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꽤 재미난 특판 적금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걸 놓치지 않고 개설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처음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점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또한 가장 최근에는 해피포인트 특판 적금이 출시가 돼서 저는 이것도 추가로 하나 가입을 해서 벌써 16주차에 접어들었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는 56주가 지나서 1000만원 모으기 챌린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모여서 일단 이 돈은 세이프 박스로 옮겨 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기가 된 돈을 지속적으로 불리는 목적으로 개설했던 자유적금 통장이 있었거든요. 이 통장 같은 경우는 첫 가입 금액이 매달 같은 날에 추가로 납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돈이 모였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습관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신규 계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착각을 해서 계획보다 이렇게 적금 계좌 3개를 더 개설을 했더라고요. 이 또한 납입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합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약 1100만원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바빠서 제때 계좌를 개설하는 걸 놓치기도 하고요. 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릿고개 시기에는 잔고 부족으로 제때 납입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연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축 습관이 들고 시스템에 의존해서 나름 기계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통장에 목돈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간혹 마이너스 땡겨서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모든 투자와 재테크의 시작은 돈을 모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 돈을 이제부터 어디에 다시 투자할지 즐거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주 적금 챌린지의 성공을 기념하면서 나름 주저리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지난 1년 경험한 것들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 역시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꼭 동참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1000만원 만들기에 성공하신 분이 혹여 계시다면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깜짝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